민주당이 피습 후속 조치 대책기구 만들기로 긴급 의총에서 결정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사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대응 하나, 그러니까 일종의 법률 대응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 관련돼서도 대응을 한다.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전략을 짠 이유, 특히 이제 가짜 뉴스 대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대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가짜 뉴스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자작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칼로만 사람 찔러서 상처 주는 것이 이 살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로 네. 말도 안 되는 행위들로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2차 테러를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저는 정말 천벌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 목을 칼로 찌른 자작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금 생명이 위중한 상황을 두고 그런 말장난을 하고 싶은지 한번 먼저 되묻고 싶은 예. 상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사실 법률적인 부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사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겠다라는 네.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지금 많은 뭐 언론에서 열상이다, 뭐 1cm 열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든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네. 것이거든요. 열상과 자상의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열상은 정말 칼에 베인 상처, 저 코매매 되는 상처긴 한데 자상은 창이나 칼 같은 걸로 찔렸을 때 그 깊이가 얼마가 될지 모를 때 이것을 자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열상이라고 국민들께 얘기하고 있으니 아니다. 정말로 위험했던 이거는 자상의 흔적이 있고 실제로는 2차 감염에 의한 더 위험한 상황에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보도를 정정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자작극이라고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을 오히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법률적 대응까지 해야 된다라는 네. 것. 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이렇게 축소 보도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챙기는 것이 이 기구의 역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뭐 가짜 뉴스로 또 선동을 하는 부류들이 이제 생기는데 네. 참 이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네. 이제 엄중하게 선을 긋고 이제 꾸짖을 때가 됐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용서와 화해 정치에 대해서 그 모델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의 큰 자산인데요. 네.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비판적인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네.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DJ 대통령이 했던 그 용서와 화합의 정치로 먼저 좀 저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승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증오와 대립의 정치는 어느 한쪽만이 이것은 부추겨 온 건 아니고 물론 이건 누군가 먼저 시작은 했겠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부터는 서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네.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한다면은 어느 한 축이 좀 용서와 화해로 먼저 나아가면서 좀 정치적인 네. 공간을 여는 예.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봅니다. 이 혐오와 증오의 다 언어를 내려놓는 내려놓고 그다음에 화합과 통합의 언어를 쓰는 노력을 하는 쪽이 승자죠. 예, 승자가 그리고 된다. 더 중요한 건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들의 그런 자성과 성찰,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국 정치가 10년 동안 굉장히 나빠져 왔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는 총체적인 좀 그런 결산 내지는 반성과 성찰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열상자산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 우리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이 제일 먼저 이걸 쓴 거예요. 목 부위에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경찰 대테러 센터에서 요걸 또 그대로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자들이 일파만파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초동에 소방에서 이제 잘못 판단한 게 계속 확산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어제 그 민주당 영입 인사인 흉부외과 전문의가 근데 이것도 좀 포인트가 왜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그 환자와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누군가가 브리핑을 했어야만 했다. 근데 그 부분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 문제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증오와 혐오 범죄가 계속 이제 확산된다면 이 또한 전 정치권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기여하는 게 또 이제 유튜브라는 미디어 매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편향돼야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양쪽 얘기 다 들으면 당신 망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언론 환경을 좀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부터 이제 이런 또 가짜 뉴스가 또 그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또 정치인들이 또 진영 유튜브에 또 출연해서 또 그런 논리를 또 확산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쪽으로 빠져들게 되고 네. 한쪽으로 빠져드는데 조금 더 선 넘기 시작하면 이것이 가짜뉴스의 유포 온상지가 되고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을 사실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서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 하면서 뭐 웬걸 그 정말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는 또 안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심이 뭐 하는 거냐, 방심이 가짜뉴스 센터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거부터 적극적으로 엄단을 한다면 그들의 역할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받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방심이 지금 딴짓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사실 많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심위 자체도 지금 더 본인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방심위만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그런 가짜뉴스를 네. 유포하는 데는 노란 딱지 더 붙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이제 뭐 방송에 대한 규제나 뭐 예.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건 뭐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지만은 네. 결국 저는 정치인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튜브의 선동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선을 먼저 그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아니 공적인 일을 담당하신다는 분이 거기 쭈루루 가가지고 거기 줄 서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사실 시작이 태극기 집회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뭐 태극기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 진영을 떠나서 네. 지금 이제 양 진영 다 극단화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는 건데 저는 네. 지금부터라도 이런 정말 좀 공적인 책임을 더 우리 사회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인기 영합적으로 지금 계속 가면서 이게 또 표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좀 대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들도 이번 총선이 있으니까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행태들을 보였던 정치인들은 퇴출을 명하는 네.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어떤 정치학자인 것 같은데 그 좌우 대립으로 이렇게 극단화되는 서로 악마화하면서 극단화되고 1940년대 그 좌우 대립이 생각난다. 이제 이런 거의 냉전 시대 수준으로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일 그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본인들은 네. 떳떳한 척하니까 이게 더 갈등이 씨앗이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거 한 언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의심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언론부터 객관적인 사실만 그리고 색안경 끼지 않고 국민들께 저는 소상히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서울대에서 지금 11시 30분에 7호경과 브리핑을 하겠다고 홍보팀에서 지금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사실 저는 오늘부터 11시 30분에? 네, 오늘 11시 30분에 한다고. 어제는 왜 안 하고 오늘부터? 제 생각에는요. 네. 아마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한 측면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대의 의료진들 못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게 자상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열상이었고 꿰맸고 정말로 경상이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하면 돼요. 그런데 목 부위에 심지어는 이렇게 변조시킨 칼을 가지고 깊숙이 찔렀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 감염이 있을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48시간까지는 파상풍이라든지 다양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발표를 했다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울대가 섣불리 발표했다가는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아이고,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인가 이 생각을 했고요. 어저께 저녁에 이제 일반병실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그 48시간 뭐 그런 시간들을 어느 정도 경과한 이후에 확답을 할 수 있을 때 의료진이 발표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의료진이더라도 이렇게 확언을 할 수 없는 깊은 자상의 상처를 가지고 확답을 하기에는 커다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네. 참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 용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참 다투는 모습. 뭐 예를 들면 뭐 이태원 참사도 저 이제 참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때도 뭐 사고냐 참사냐 가지고서 또 이런 논쟁을 했었고 지금도 자상이냐 열상이냐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한쪽은 뭐 부각시킨다 한쪽은 축소한다 이런 논쟁인데 예. 그걸 다 떠나서
대해서 아니 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건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옛날에는요, 그 김정숙 여사냐 씨냐, 여사로 불러야 되냐 씨로 불러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논쟁이 그러니까 아까 뭐 좌우 대립 뭐 양극단의 진영 대립 말씀하셨지만은 그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자상이냐 열상이냐 이거 가지고서 사실 사회가 논쟁할 것이 아니라 네. 정치인들에 대해 대중 정치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지지자가 사인을 받으면서 위장해가지고 가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었단 말이죠. 네. 이건 말 그대로 안 다쳤어도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날 어제 그 1월 2일 날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관계자한테 이제 현장인 상황이 어땠냐고 들어보니까 그 완전히 이제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 종이 밑에 이런 이제 그 사인해 달라고 하는 그 종이 밑에 칼을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팍 찔렀는데 2차, 3차가 이어졌는데 완전히 그 몸을 던져서 그러니까 본인 판단에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네.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유튜브 특히 보수 쪽 진영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그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유튜브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당원들한테도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자상이든 열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 솔직한 얘기로 아베 총리, 예. 아베 총리는 유세하다가 그렇습니다. 사망을 당했고 예. 뭐 리퍼트 대사나 박근혜 전 대표 대통령 대표 시절에 다 그렇게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 국가라는 거를 전제한다면은 네. 이건 좌우 대립을 떠나서 너무 이거 소모적인 논쟁이다.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분 범죄 사실 같은 걸 보면 몇 차례 연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찌르는 연습을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표 근처로 가가지고 상해를 입힐 수 있을까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대표 일정에 동행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던 것이고 네. 이렇게 수차례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의 100% 네. 계획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신익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네. 결국에는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답은 아니 없는 이건요 국민의힘도요 네.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예.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너무 넘다 보니까 예.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사태만큼은 좀 단일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